연락을 끊고 1년, 2년마다 마음이 약해져서 찾아가서 지내다 보면은 한두 번은 잘 지내다가 다시 똑같아지는 방법. 진짜 100번, 1000번 공감을 해요. 우리 팀장님이 나중에 또 마음이 바뀔 수 있어요. 근데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이번에 확실히 끊어냈으면 좋겠어요. 물론 뭐 나중에 또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또 마음이 약해지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. 그건 어디까지나 당연한 감정이기 때문에. 근데 본인을 위해 끊어냈으면 좋겠는 게, 난 방금 그 말에 진짜 완전 공감이 됐었거든요. 왜냐면 나도 그래요. 어느 정도 막 1, 2년이 지나고 막 3년이 지나면은 내가 분명 이렇게 상처받았던 거, 내가 분명 이렇게 나쁘게 생각했던 거, 그러한 것들이, 이게 생각들이 변형이 되면서 바뀌잖아요. 또 어느 순간에 나를 위한 얘기들이 들리고 나를 생각해주는 게 들리면 정말 나도 모르게 또 연락하게 되고 또 찾아가게 되고,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히 상대가 그거에 대해서 속상했을까봐 또 미안하다고 하고 있고, 이제 그런 것들. 그러다가 한두 번 진짜 사이가 좋게 지내거든요. 그러면 그때는 또 괜찮은데 그게 다시 또 원래 무한 반복이 된다니까, 진짜로. 구라가 아니라 이게 상대도 진짜 바뀌지 않으면은 최소한 상대한테 상처가 주는 말이라든가 당연히 그거를 고쳐야 되잖아요. 결국에 사람은 변하지가 않더라고, 잘. 우리가 연락을 안 하고 지냈기 때문에 또다시 금방 싸우기는 싫으니까 어느 정도 그냥 자제하는 것만 있지 그 사람이 바뀌진 않아요. 그게 부모가. 나는 이걸 진짜 부모한테 엄청 느꼈거든요. 바뀌지가 않고 결국에는 똑같아요. 똑같은 문제로 내가 상처받고 똑같은 문제로 트러블이 생기고 똑같은 문제로 연락을 안 하게 돼요. 그리고는 나중에 뒤돌아서가지고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다시는 연락하나 봐라, 내가 진짜 등신이지, 내가 진짜 바보지, 내가 왜 연락을 했지? 상대는 이런 말까지 해가면서 진짜 돌아버리게 하는데 이게 부모인가? 이게 가족인가?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혼자 한 대까지 막 자책을 하게 돼. 내가 막 등신인 것 같고 내가 막 바보인 것 같고. 근데 따지고 보면은 가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리게 되는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. 아무리 100번을 못해도 한 번만 잘해도 끌리게 되는 감정이라는 게 당연히 있는 건데, 그 당연한 것 때문에 또 다치고 또 다치고 또 무한 반복이고 똑같은 걸로 또 싸우고, 결국에는 그게 완전히 바뀌지도 않고 완전히 변하지도 않더라고요, 사람이. 나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.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을 안 했었으니까 최소한 상대도 뭔가를 느끼지 않았을까? 나도 뭔가를 느꼈듯이 상대도 뭔가 느끼지 않았을까? 그럼 조금은 뭔가 변하지 않았을까? 이러한 기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. 근데 상대는 바뀐 게 아니라 그냥 참았던 것 뿐이었어. 그냥 그 감정을 억누른 것 뿐이었어. 진짜 별것도 아닌 걸로. 참았다고 표현하는 것도 웃기긴 한데 결국에는 까놓고 얘기하면 본성이 계속 나타나요. 본성이 계속 티가 나. 트러블만 생기는 게 아니라 나도 망가지게 되더라고요, 사람이. 망가지게 되면서 원래는 나도 이렇게까지 말을 안 했는데 어느 순간 나도 이제는 과하게 이제 센 말을 하게 되는 경우, 이런 것들이 점점 망가지고 있다는 거지. 처음에는 아니랬는데, 두 번째도 아니랬는데, 세 번째도 아니랬는데, 그리고 몇 년 전까지만 나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, 근데 어느 순간에는 나도 더가 그냥 넘어가는 거지. 더 지나치게 그냥 이 상대한테 뭐라고 하고 있게 되는 거지. 이게 진짜 안 좋아요. 그래서 그게 가족이든 친척이든 아니면 친구든 나한테 독이 되는 경우는 진짜 마음 크게 먹고 잘라내야 된다고 생각해요. 나 진짜 그거를 너무 뼈저리게 느꼈어. 이렇게 말하고도 항상 두려운 게 있어요. 그게 두려운 게 뭐냐면, 항상 우리가 이런 마음들을 항상 가졌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어느 순간에 몇 년이란 시간이 또 지나고 내 생각들이 또 바뀌게 될까봐, 그러한 것들이 난 사실 두려워요. 그래서 난 또 제자리 걸음을 할까봐, 또 반복할까봐. 그거를 잡아줄 사람이 사실 필요하거든요, 나한테는. 간절하게. 이렇게 독하게 먹었던 마음이 쭉 가지 않잖아요.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어떠한 말로 인해서 그거는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.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바뀌게 돼서 내가 또 똑같은 문제로 또 다치는 일이 생길까봐, 그래서 더욱더 상황이 안 좋아져서 더 내가 망가지는 상황이 생길까봐, 이제 그게 되게 두려워져요. 이게 사람이 감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. 약해지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도 약해지게 되고, 또 이제 가족이라는 그 피가 또 어쩔 수 없이 끌리게 되는 것도 있고. 근데 확실한 거는, 나는 뭐 부모 입장에서는 뭐 상처가 될 수도 있겠지만, 나는 부모랑 아무리 사이좋게 지냈어도 부모 같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, 사실. 친부모 같다? 부모라는 건 이런 건가? 엄마라는 건 이런 건가? 아빠라는 건 이런 건가? 이러한 것들을 내가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확 와닿았던 적이 없어서, 물론 이제 키워줬으면 우리를 어렸을 때부터 낳아가지고 지금까지 책임을 지고 키우면서 이렇게 안 맞은 게 있고 상처 내는 게 있었다면은 그래도 부모 같은 느낌이 있었을 텐데, 워낙에 다 커서 만났고 엄마 인생 살다가 또 나는 내대로 또 따로 살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키워주신 부모가 따로 있었잖아요. 그런 상황에서 다시 만난 케이스다 보니까 더욱더 이게 거리라는 게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. 아무리 가깝게 지내려고 노력을 해도 뭔가 어색함이라는 건 항상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. 내
부모라는 건 알아요. 나를 낳아주신 부모라는 것도 알고 뭔가에 끌리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어색한 건 항상 있었다는 거지. 완전한 부모라는 느낌은 못 받았었다는 거지.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하면 안 좋다 이러는데 나는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. 자유는 없었는데 친부모한테서 못 받았던 사랑을 키워주신 부모한테서 다 받았단 말이에요. 되게 원망도 그렇게 크게는 사실 안 했었어요. 어쨌든 나는 잘 살았으니까. 내가 그냥 북한에서 쭉 살았다면은 그 원망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겠죠. 계속해서 죽을 고비를 넘겼었을 테니까. 그래서 엄청난 원망은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나도 모르게 그러한 걸 자리를 잡고 있었나 봐요. 어렸을 때 이제 부모가 우리를 버리고 간 거에 대한,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고 우리랑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지도 않았고 찾지도 않았다는 거에 대한 뭐 그러한 것들, 그게 이제 자식을 낳고 나서 더 커졌던 것 같아요. 나도 이제 자식을 낳은 입장에서 엄마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. 자식한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고 싶고 어딜 가더라도 자식을 데리고 가게 될 텐데 내 부모는 왜 그랬을까? 막 이런 거. 아무리 아빠가 힘들었어도 남자랑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이랑 엄연히 다른데 같이 버리고 같은 취급을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? 라는 생각이 너무 컸던 것 같아요, 사실. 물론 이제 뭐 낳으면서 되게 아팠겠다, 힘들었겠다 이러한 것들도 이제 깨달은 것도 있지만, 근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것들도 있었다는 거지. 아무리 오죽했어도 자식은 버리는 건 아니지. 특히 그 나라에서는 두고 가면 죽는다는 거 뻔히 알면서, 그리고 아빠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뻔히 알면서 두고 간다는 것 자체가 그거에 대한 원망이 있었나? 근데 정말 진짜 본인도 느꼈겠지만 항상 무한 반복이에요. 이게 어느 정도의 그 시간을 두고 진짜 계속 반복을 해요. 저 때문에 오늘 분위기가 너무 처졌네요 하고 위로해주신 부모님 팬들 감사합니다. 아니에요, 내가 감사하죠. 어쨌든 간에 이러한 거를 공개를 하고 나서 나를 공감해주고 이제 또 힘이 돼줬던 분들이 많듯이 나도 또 누군가한테 이제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, 내가 또 이러한 일을 겪지 않았다면은 그거를 어떻게 감히 내가 공감을 하고 그게 어떤 건지 내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? 다 똑같은 일을 겪어보지 않으면은 감히 헤아릴 수가 없어요. 그냥 힘들었겠다 이 정도만 알지. 이래서 좋은 거에는 꼭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거에는 꼭 나쁜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, 막 나쁜 일도 많이 겪으면 진짜 그만큼 교훈도 많이 얻어요. 나쁜 걸 겪는다 그래가지고 내가 한없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안에서 이겨내가지고 일어나잖아요. 그러면 많은 교훈을 얻게 돼요. 많은 배움을 얻게 되지. 말도 아끼게 되고 조심하게 되고, 또 그 계기로 인해가지고 내가 똑같은 부모가 된 입장이니까 내 자식도 이러한 일로 이러한 말을 하면은 상처를 받겠구나, 이런 거. 자식한테는 이러한 말이 가장 상처가 될 수 있고 이러한 말이 가장 힘이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걸 내가 또 깨달았잖아요. 내가 또 이런 일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나도 모르게 나도 이제 그런 자식한테 똑같은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, 이게 그렇게 큰 상처가 될 거라는 것도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근데 나는 겪었으니까 내 자식한테 어떠한 말이 가장 큰 영향이 되고 어떠한 말이 가장 큰 상처가 되고 또 힘이 되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. 그러한 것들도 너무 좋아요. 조심하게 되는 게 많으니까. 이러한 일을 겪고 나서 그 고통에서 이겨내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. 결국에 뭐 다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괜찮아지기도 하겠지만 시간에도 어느 정도 걸리기도 하고, 사람은 좋은 거 나쁜 거 다 겪어봐야 강해짐. 그래도 이왕이면 나쁜 거 겪고 싶지 않지. 왠 줄 알아요? 나중에 그게 교훈이 돼가지고 아는 게 많아지고 느끼는 게 많아지고 뭐 조심하는 게 많아지겠지만 그 순간에는 진짜 많이 다치고 망가지거든요. 이왕이면 안 겪으면 더 좋겠지. 근데 너무 꽃길만 걸어도 망가짐. 그러다가 망가지면 이러도 못나. 근데 세상에 또 꽃길만 걷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. 이런 일을 겪어가지고 뭐 힘든 사람이 있으면 또 다른 일로 인해가 다른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또 힘든 사람들이 분명 존재하니까, 우리가 뭐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그 속사정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잖아요. 모르는 게 수두룩하고 알려면 한참 먼 것도 수두룩하고 더 심한 것도 많고, 근데 각자 본인한테는 그게 다 심한 것들이고 다 힘든 것들이니까 따지고 보면 이 세상에 모든 게 다 꽃밭이 아닌데 어떻게 꽃길만 걷습니까? 밖에 나가면 꽃밭인가요? 심지어 하늘도 비가 왔다가 눈이 왔다가 눈보라 쳤다가 바람도 불었다가 이러는데, 당연히 사람이 겪고 있는 것들 그때그때 모든 것들 다 다르지. 1년 뒤에 뭐가 생길지 또 2년 뒤에 어떤 거를 겪게 될지. 세상에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고 사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?